다중빔 음향 측심기는 음향 탐사기기 중 첨단 기술이 집약된 대표적인 장비다. 과학적이고 정확한 해저 지형 자료 수집과 탐사가 가능하고 3차원 영상을 얻을 수 있다. 그 원리는 동시에 많은 음향 신호를 발사하고 이를 다시 수신하여 해저 지형을 3차원 영상 처리해서 해저 상태를 파악하는 것이다. 한 번 음파로 수심의 7배가 되는 지역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빔들이에요. 이게 다 점 하나하나가. 이러한 자료는 해저면의 상황뿐만 아니라 수중의 이상체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이게 보이시죠? 이게 지금 마도 2구역을 발굴해냈네요. 이 배를 지금 빼내니까, 근데 이 마도 2호선이라는 배 자체를 이 C구역 끝에쯤에서 찾아냈거든요. 그래서 이제 특히 다중빔 음향 측심기의 3차원 영상은 물체를 가시화시켜 좀 더 정확하고 정밀한 탐사가 가능하다. 바닷속 지질구조 측정에는 음파를 이용한 지층 탐사기가 이용된다. 음파의 반사파를 이용해 해저의 지질과 지층 등을 정밀 분석할 수 있다. 해저면에 매몰돼 노출되지 않고 해저면에 묻혀있는 매질을 잴 때 주로 사용하는데 그 물체의 밀도 차이에 따라 물체를 파악해 영상화하는 것이다. 직접 잠수사가 하게 되는 것보다 이런 음파 장비를 사용하게 되면 10만 배 이상 빠른 속도로 조사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뭐 일일이 사람들이 그쪽에 들어가서 조사를 하게 되면 몇 년이 걸릴지 몇십 년이 걸릴지 모르지만 일단은 계략적으로라도 뭐 하루 이틀 만에 다 조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ROV, 즉 원격 조정 무인 탐사기는 수중 작업이나 촬영이 가능한 최신 탐사 장비다. 무엇보다 사람이 직접 들어가지 않고 선상이나 육상에서 원격 조작할 수 있어 수중 작업에 있어 그 활용 범위는 점점 더 확대되고 있다. 오늘 원격 조작 무인 탐사기로 마도 3호선의 발굴 현장 부근에서 탐사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내부에 장착된 프로펠러는 바다 내의 빠른 유속에서 탐사기의 균형과 목표로의 이동을 원활하게 도와준다. 또한 약 90도까지 움직임이 가능한 카메라로 촬영을 하고 장착된 로봇 팔로는 유물의 샘플링과 작은 유물의 직접 발굴도 가능하다. 원격 조정 무인 탐사기는 잠수사가 작업이 불가능한 깊은 바닷속과 위험한 지형에서 그 일을 대신한다. 장시간 깊은 수심에서도 잠수 조사를 할 수 있는 것이다. 깊은 바닷속 ROV 카메라에 이상 물체가 포착됐다. 확인이 필요한 상황, 유물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 시각 원격 조정 무인 탐사기의 모든 움직임은 바로 배에서 조정되고 있다. 정확한 확인을 위해 이상 물체를 ROV로 인양하기로 했다. 이 장비를 활용하게 되면 더 많은 시간, 더 긴 시간에 탐사를 실시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ROV 자체 내에서 그 로봇 팔이 있는데 그걸로 해서 그 샘플링도 한 점 정도는 뭐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우리나라에서 수중 발굴이 시작된 것은 1976년 전라남도 신안 앞바다에 난파된 신안선부터다. 전문적인 기술이나 장비조차 없었던 당시 발굴은 대부분 해군의 도움을 받아 진행됐다. 당시에는 그 민간에서 잠수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해군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이 수중 발굴은 아예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무엇보다 수중 발굴은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한 작업이다. 그러나 첫 수중 발굴로 기록된 신안선 발굴은 체계적인 발굴과 보존이 어려웠던 상황. 거센 조류와 탁한 시야를 극복하고 수중에서 제대로 된 발굴 작업을 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한 토막은 바로 인양을 했는데
다른 한 토막은 당시의 여러 조건 때문에 바로 인양을 하지 못하고 그 이듬해 인양을 했어요. 근데 1년 뒤에 우리가 발굴했던 그 연골은 다소 부식이 됐어요. 그러니까 해충이 먹은 거죠. 그 사이에. 당시로서는 최선을 다한다고는 했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당시에 여러 가지 이제 장비랄지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열악했기 때문에 현재로서 보면 이제 미흡한 분들이 꽤 많이 있죠. 예. 태안 앞바다 마도 3호선의 발굴 작업이 4개월째로 접어들었다. 또 파셔야지. 또 파야지. 네, 또 파야지. 여기 유물 인양은 잠수사의 몫이다. 헬멧에 카메라가 장착되면서 바닷속 상황을 알 수 있고 마이크로는 바지선과의 교신이 가능해졌다. 계속된 장비의 개발은 수중 발굴 현장에 변화를 주고 있다. 잠수사가 들어온 바닷속은 흐릿한 시야와 빠른 조류로 작업 환경이 좋지 않다. 그래서 사전 작업이 필요하다. 수중 발굴에 있어 가장 폭넓게 사용되는 그리드는 발굴 구역의 구분, 방향 표시 등의 목적으로 설치된다. 잠수사가 작업할 공간을 미리 정해놓는 것이다. 대개 한 구획당 가로 세로 1m의 정사각형으로 그 틀에 맞춰 구획틀을 만들어간다. 그리드 밑의 수중 유물은 발굴 전 철저한 기록과 도면 작업이 이루어진다. 바닷속 시계는 고작 1m 정도. 그리드가 설치되면